오늘 밤 8시 30분에 2023년 아시안컵 16강전의 첫 경기가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호주는 B조에서 1위로 진출했으며 인도네시아는 D조에서 3위로 진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세계 랭킹 32위 호주는 146위 인도네시아보다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의 역대 전적에서 13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에게 1981년 이후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에게 1984년 이후로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인도네시아를 무시하지 않고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했고 자신감과 의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동남아시아 국가의 축구 실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확인된 대회입니다. 16강을 진출한 태국뿐 아니라 한국과 무승부를 한 말레이시아도 상당한 실력을 실제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에 흥분된 상태입니다. 호주전 승리를 다짐하면서도 승패와 관계없이 16강 경기를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매우 거대한 축구 팬들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축구 문화가 발전된 국가입니다. 축구의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민심과 정부 지지도가 변화할 정도로 들썩거리는 국가입니다. 이번 16강 진출에도 정치권들이 대거 나서서 자랑하고 지원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총리인 조코 위도도는 이미 16강 진출 축하 메시지로 언론에 대서특필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위도도는 오늘 SNS에 인도네시아가 16강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출전 국가 중에 가장 평균 연령이 어린 팀입니다. 24개국 중에 레바논이 1993년 7월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가 1999년 1월로 가장 어립니다. 베트남전에서 맹활약을 한 페르난도와 에르난도는 만 19세와 21세입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입니다. 죽기 살기의 투지로 따지자면 아시안컵에서 최고일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에는 한국과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발 공격은 에르난도 아리와 후부터 아스나위, 아르한입니다. 후브너는 황희찬과 함께 울버햄튼에서 뛰는 중이고 아스나위는 안산 그리너스,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며 K리그를 경험했고 아르한은 최근 수원FC에 입단했습니다. 특히 신태용 감독의 지도력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태용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로 카잔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소방수로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는데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제압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맡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팀으로 만들어왔습니다. 16강 진출을 이룬 태국과 스즈키컵 결승에서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투지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못지않게 뜨거운 팀입니다. 신태용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말해서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발언은 그래도 8강에서 우리가 한국을 상대로 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랭킹으로 보면 이길 가능성은 없겠지만 호주를 꺾고 8강 진출을 노리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신태용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바위의 계란치기라서 쉽지는 않다. 그러나 축구공은 둥글다. 토너먼트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이지만 투지와 열정으로 덤벼들면 그 둥근 공이 기적으로 이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태용은 조3위 와일드카드 16강 진출을 하게 된 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뛴다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신태용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사실은 호주 축구를 잘 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신태용은 2005년 호주 리그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퀸즐랜드 로어와 계약을 맺었지만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코치로 전향하여 당시 로어의 감독이었던 미론 블레이버그를 보좌하는 등 호주에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신태용은 나는 브리즈번에서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호주 축구의 색깔과 경기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매우 공격적인 축구이지만 약점도 분명히 있다. 나는 호주 팀을 상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신태용은 호주가 점유율을 70% 이상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정신력으로 경기할 것이다. 심판들이 종료 휘슬을 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호주에 즉각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호주 감독과 선수들뿐 아니라 언론들까지 신태용의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호주 언론들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패기와 신태용 감독의 전술에 대한 경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패배하면 바로 탈락하는 노가웃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면서 첫 번째 16강 관문을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 감독 그레이엄 아놀드도 기자회견에서 이 경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이없게 결정이 나버리게 되는 쉬운 경기가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선수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놀드 감독은 인도네시아에는 외국에서 귀화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 일부는 스페인 선수도 있다. 그들은 일본과 이라크를 상대로 강한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분명히 베트남을 상대로 승리까지 거두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후반 무승부에서 추가 시간과 페널티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수들이 특별히 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놀드는 선수들에게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미친 듯이 뛰고 또 뛸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막판에 모든 것을 다 망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 즉 사고방식과 호주 DNA이다. 호주식 방식은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이 인도네시아는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결국 패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패기와 도발에 우왕좌왕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호주는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이긴다고 확신하고 그 이후 8강과 4강 결승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8강에서 한국을 만난다는 사실에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한국을 만나게 되면서 결승에 올라가는 길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만 꺾게 된다면 이라크를 만나고 그러면 일본과 결승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호주는 인도네시아를 꺾더라도 첩첩산중을 만난다라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 바라기는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꺾고 한국과의 멋진 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한국 대표팀의 감독으로서 여전히 한국을 응원하는 신태용과의 경기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우승 후보팀은 조별리그 통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토너먼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조금 더 집중하고 조절하면 반드시 우승해서 한국 축구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을 비롯해서 신태용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때 함께했던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오는 31일 오전 1시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사우디를 상대로 16강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장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을 2대1로 누르고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을 극적으로 확정지었던 곳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16강 경기가 기다려집니다. 인도네시아도 올라오고 한국도 사우디를 8강에서 붙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신태용 감독과 어린 인도네시아 선수들 파이팅입니다.